어제는 저희가 조민기 씨 측의 입장을 받아내가지고 루머라고 좀 전해 들었었는데 네. 최영일 평론가님 구체적으로 네. 실제 피해 맞습니다.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윤택 감독하고 거의 비슷한 패턴인 게, 예. 자, 기자회견을 해서 성추행은 맞다, 사과한다, 그런데 성폭행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구체적인 실명 폭로가 이어지잖아요. 예. 조민기 교수도 아주 비슷합니다. 사실은 이제 성추행의 뭔가 루머 같은 것들이 청주대 안에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지난해에 국민신문고에도 올라왔고, 학교에서 3개월 정직 처분 내렸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학교 측은 이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고 있다. 이걸 경찰이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 교수 쪽에서는 이건 루머일 뿐이지 예. 사실은 없었다. 예를 들면 가슴으로 연기하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신체 접촉을 툭 했는데 이것을 오해한 것 같다. 이런 이제 해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송하늘 신인 배우인데요. 실명을 얘기를 했어요. 청주대 예. 13학번이니까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그야말로 사회에 갓 나온 신인 배우인데 지금 아까 나온 구체적인 진술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개인의 경험이었을 뿐만 아니라 선후배들에게 공공연한 사실이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예. 송하늘 배우 한 명이 아니라 청주대에서 연기를 전공하던 많은 졸업생과 재학생들의 줄이은 폭로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예. 매우 구체적이에요. 예. 근데 아까 이 나온 얘기처럼 자꾸 오피스텔에 불러서 많은 부담들을 느꼈고 심지어는 남자친구를 동행해서 가기까지 했는데 술을 거기서 먹고 남자친구가 잠이 들자 성추행을 했다라는 정황도 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민기 교수가 이것을 정말 대대적으로 반박하지 않는 한 뭐 이제 한두 개의 루머를 가지고 해프닝으로 치부하기에는 이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 되지 않았나 예. 하는 흐름입니다. 그럼 피해 사례들을 보면 공통점적들이 있어요. 공공연한 사실이었고 꼭 오피스텔로 불러들였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공공연한 사실이었지만 누구나 알지만 구체적으로 말하지도 않고 말리지도 않고 그냥 지켜만 말리지도 보고요. 않고. 예. 또 오피스텔에 불려가는데 혼자 불러도 만약에 가지 않으면 올 때까지 전화를 하거나 선배를 통해서 다시 전화하거나 같이 있는 친구에게 전화하거나 주변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또 갈 때는 이 피해자들이 듣는 얘기가 또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거길 왜 갔어? 네가 처신을 잘했어야지. 이 어떤 이런 폭행이 성폭력이 이어지는 거에 이런 게 있죠. 이게 내 탓이었나 봐. 내가 그때 대응을 잘못했나 봐.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생각을 그렇죠. 예. 피해자가 숨게 되는 게 이게 송하늘 씨의 표현입니다. 피해자를 숨게 만들고 자책하게 만들어서 가해자들의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간다. 그래서 말하자면 그 안전한 세상 속에서 조민기 씨는 조민기 교수는 본인뿐 아니라 여러 그 친구들에게 했고 심하게는 그 오피스텔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은밀한 장소 아닙니까? 그리고 권력 관계가 학교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예. 교수 대 제자, 오피스텔에 가면 교수가 학생으로 나를 불렀지만 그 속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예. 또 다른 여자친구와 화장실에 들어가서 물을 틀어놓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말도 하고 화장실 어떻게 창문으로 달아놔야 되나 예. 그러고 나면 또 내일은 어떻게 만나야 되나 이런 식으로 하다 또 둘이 손잡고 뛰쳐나오고 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걸 보면 예. 조민기 씨는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해명하지 않는 한 대중은 아마 그 해명을 믿기 어려울 겁니다. 전재현 변호사님, 뭐 이 내용을 저희가 다 전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내용을 보셨을 테니까 성추행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예, 지금 오피스텔로 불러가지고 술을 마시고서는 뭐 이렇게 침대에 눕혀서 어떻게 스킨십을 하고 이런 예.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신체적인 접촉을 행한 경우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성희롱의 범위를 넘어서 성추행으로까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먼저 그 여학생들에게 하는 말이 그럼 오피스텔 왜 갔어? 이렇게 물어보는 예.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요. 오피스텔이라는 게 업무 공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실이 아니라 오피스텔로 불렀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할 수는 있는데 그건 뒤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고서 판단하는 문제고 내가 학생의 입장에서 청주대 연기영화과면은 앞으로 연기자를 꿈꿀 거예요. 그런데 연기자로 가장 잘 나가는 교수님이 나를 오피스텔에 불렀어. 근데 왜 불렀는지는 잘 몰라. 처음부터 거기 이상한 데일 거야 이러고 거부하기가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또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잇따라서 몇 번 일어나다 보면은 처음에는 고민을 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좀 이렇게 피해자가 어떤 2차 피해를 우려해서 자포자기하는 면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피해자는 너한테도 뭔가 잘못이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비난하는 거는 잘못했다고 봐요. 예. 근데 여기서도 이 학생이 이제 전 학생 얘기하는 게 왕이었다, 조민기 씨는. 이런 표현들을 저희가 많이 듣게 되는데 여기는 학교란 말이에요. 그렇죠. 관리 감독을 받는 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른 그런 어떤 분야보다도 학교가 굉장히 좀 심한 면이죠. 오히려? 그러면 예. 왜냐하면 교수는
뭔가 수업도 지도하지만 학점을 중요하고 또 학점을 잘 받아야 장학생이 될 수 있고 나중에 취직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화계나 또 연극계, 연예계 같은 경우에는 교수가 어느 정도 지명도가 있는 배우냐에 따라서 어차피 그 세계는 좀 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잘못된 평가를 받으면 결국 나중에 왕따가 되고 자기가 원하는 연기를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뭐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종의 뭐 연예 권력, 문화 권력, 교수 권력이라고 이렇게 칭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요, 저 오피스텔이 그 조민기 씨가 일하는 오피스텔이 아니고 이제 서울서 강의하러 내려오면, 그러니까 주거용 오피스텔이죠. 원룸처럼.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에 당연히 학생을 부르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그건 사적인 공간 아니에요? 그럼 연기 지도라든지 학교와 관련된 일이 있으면 학교에서 다 해결하면 되는 건데, 오피스텔을 불렀다는 것은 뭔가 사적인 그런 감정이 있었다는 걸 보이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뭐, 그 대부분이 많은 경우가 특히 성추행과 관련돼서는 격려 차원에서 했다. 그리고 그 당시 상황이, 아니, 여러 명의 사람도 있었는데 내가 성추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지 그런 식으로 많이 변명을 해요. 그런데 지금 뭐 다 공통적이죠.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당했던 그 방법이 보면 다 공통적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떤 성추행을 한 사람들은 자기 스타일을 똑같게 피해자들한테 적용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상습이 되는 것이고 피해자들 말을 전부 다 종합해보면 가해자의 어떤 성추행 스타일이 딱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명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여러 명이 거의 공통된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 자체는 가해자보다는 피해자 말에 훨씬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조민기 씨가 직접 좀 해명을 했는데 아까 김광삼 변호사님 얘기한 것처럼 격려 차원이었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벌어진 게 오피스텔이 가장 은밀하고 조금은 의도성이 강해 보여요. 그 공간 자체가.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저도 사적 공간이에요. 만약 여기 갔는데 조민기 뭐 연기연구소 이런 간판 붙어 있지 않는 한 여기는 숙소, 거처가 맞습니다. 제가 출강을 하지만 대부분의 교수들은 남자 교수가 여학생과 개인 면담을 할 경우에는 학교 연구실에서 하면서 반드시 문을 열어놔요. 이게 현재 에티켓입니다. 캠퍼스에서의. 근데 조민기 씨는 탤런트로도 성공한 인물. 연기를 전공한 그 청주대 학생들이 모교의 또 선배예요. 청주대 졸업생이면서 자신의 모교의 교수를 맡은 거예요. 겸임 교수를 오래 하다가 2010년부터 조교수가 됐는데, 그러니까 연구실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피스텔로 부른 건 가장 좀 죄질이 나빠 보이고, 이 공연 연습을 연기 지도를 하면서 학교 안에서도 성추행에 해당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고, 그 사이에 노래방을 가서도 뭐 끌어안았다는 건데, 문제는 이게 조민기 씨는 격려해주기 위해서 안아준 건 사실이다. 그래서 당하는 여학생들은 절대 그런 느낌,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 사례의 복수 증언자와 조민기 씨는 혼자 입장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세 가지의 전혀 다른 공간에서의 정황이 모두 다 조민기 씨의 성향을 직시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이야기할 것들이 굉장히 지금 많아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대학이 지난해 3개월 정직이 아니고 오는 28일 이번 달 면직을 결정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징계에 해당하는 건데 본인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내 자의로 그냥 이상한 루머가 돌고 있어서 학교에 누가 될까? 내가 사임합니다. 이게 아니고 어떤 학교의 절차에 의해 한 것이라면 그게 아마 조만간 경찰에 의해서 밝혀질 것으로 봐요. 그러면 이게 조민기 씨의 변명이 사실인지 학생들의 주장이 사실인지 조만간 판가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한두 개가 아니고 또 음담패설 문제도 나온단 말이에요. 성희롱 성격이 굉장히 강한 심해요. 음담패설. 네, 이제 뭐 육체적인 것뿐이 아니라, 그러니까 공공연히 수업 중에도 이제 그 학교 내 이제 친구들끼리 남자 여자 친구가 사귈 수 있잖아요. 이런 두 사람의 내밀한 이런 뭐 성관계 얘기를 공공연하게 다른 학생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뭐 그런 부분들도 분명 언어적 성폭력이고요. 사실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분이 2004년부터 겸임 교수를 하다 2010년부터 조교수가 돼서, 말하자면 이 조교수가 정교수잖아요. 벌써 8년을 이제 수업을 해왔어요. 이런 분이면 당연히 교수로서도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성공한 배우기도 하고요. 여기저기 오디션을 가고 대회를 가면 이분이 다 심사위원으로 앉아 있습니다. 이런 분의 의견을 내가 거스르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배우의 꿈을 가졌다면.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송하나 씨가 본인 실명을 밝혔고 본인이 구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거지만, 또 추가 이 해명 이후에
학교 게시판에도 또 추가 폭로글이 나왔잖아요. 예. 그게 뭔가를 생각해 보시면 조민기 씨가 처음에 사과를 좀 더 진정성 있게 했다면 아마 이런 추가 폭로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아직도 떨고 있고 숨고 싶거든요. 예. 근데 격려 차원으로 안 왔다. 아니 내가 학교에 그냥 내가 먼저 사표냈다. 이런 식으로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고 하니까 예. 여기에 실명도 밝히고 추가 폭로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글이 올라오는 건데 지금 최영일 편집 애초에요. 소속사에서는 루머다 강력히 대응하겠다라고 했지만 맞아요. 조금 이제는 심각성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지했고요. 가장 최근에 공식적인 입장은 하나입니다. 예.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 조사받겠다. 네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 조사에서 좀 이 팩트가 먼저 나올 것 같고 그 이후에는 피해 범위가 얼마인지 예. 수사의 단계로 넘어가지 않을까 추정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이 정도까지 되면은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경찰은 수사는 시작되었다고 봐요. 네. 일단 청주대학교에서도 전수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제 전수조사 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아마 청주대 입장도 그렇고 이제 피해자들이 요청하지 않으면 예. 좀 이거 어렵지 않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거 당연히 줘야 한다고 봐요. 네. 그리고 지금 SNS뿐만 아니라 송하늘 배우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수사가 들어가면 다 경찰에 나와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처음에 망설인 이유는 경찰에 가서 어떻게 조사를 받고 나중에 법정에 가서 어떻게 증인을 서야지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두렵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경찰에서 이미 시작을 한번 해버리면 아마 피해자들도 용기를 낼 거예요. 예. 그리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마 지금 나오는 걸 보면 상당수의 피해자가 있는 걸로 추정이 되고 예.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이게 만약에 내용도 정말 질이 나쁘고 아까 오피스텔에서 나온 얘기들 있잖아요. 못 가게 하고 둘을 잡아놓고 그 자리에 사이에 끼어서 자면서 저는 성추행을 했다는 건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반복되고 어떤 횟수가 많다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조민기 씨에게 불리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친구죄 폐지됐잖아요. 옛날에는 피해자가 수사를 해달라고 고소를 하든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수사할 수 없었지만 그랬죠. 지금은 신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경찰에서 좀 적극적으로 임해서 어차피 뭐 조민기 씨도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하고 예. 나는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경찰이 나서서 피해자의 말이 옳은지 아니면 조민기 씨의 말이 신빙성이 있는지 이제 그 부분을 당연히 수사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근데 좀 걱정스러운 게 조민기 씨 지금까지 태도를 보면 아니라고 이제 주장을 할 거란 말이에요. 경찰에 출석을 하더라도. 그럼 피해 학생들이 또 다른 피해를 또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근데 그게요. 그러니까 그 피해 학생들이 수사 기관에서 2차 피해를 받을까봐 지금 그 우려를 말씀하시는 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부분들이 개선이 됐어요. 어떤 법률 조력인 제도도 있고 그래서 수사 기관에서 2차 피해를 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조민기 씨가 끝까지 부인할 때 그 혐의 사실을 밝힐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어쨌거나 이 성범죄라는 건 은밀한 장소에서 일어나고 뭐 CCTV라든지 목격자가 없으면 밝혀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네. 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거기에 왜 갔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이런 것들을 맞춰보면은 이거를 또 이렇게 혐의를 인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이건 이제 성범죄라서 이제 2013년 5월, 6월 이전에 만약에 행해진 거라면 이 고소기간이 경과해서 문제가 되는데 혹시 성범죄로 처벌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오피스텔로 불렀잖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못 나가게 했거나 이런 상황이 있다면은 감금죄라든지 강요죄 같은 거를 적용할 가능성은 없는지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뭐 실명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계속적으로 조금 네. 추가 사례가 좀 나오고 있어요. 네, 추가 사례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뭐 이제 실명이 밝혀진 연출가 2명 외에도 네. 실명이 알려지지 않은 정말 탑스타 배우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 탑스타 배우는 이 먼저 밝혀진 연출가 중 한 명과 함께 그 한 분의 극단에 있었던 사람인 거죠. 네.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 제보들이 왜 나온 거냐면 먼저 연출가가 나왔고 그 극단의 왕이 있었다면 또 제2, 제3의 왕이 있었다라는 부분. 예. 그리고 다들 숨어있던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렇죠. 걸 보면. 예. 송하늘 씨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졸업을 하면서 그저 조민기 교수 조심해라는 말밖에 못 해줘서 미안해. 그렇지만 내가 지금은 용기를 내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극단 출신뿐 아니라 여러 뭐 배우들이 또 굉장히 또 겁을 내고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 지금 용기를 낼 여성들이 또 혹은 남성일 수도 있죠.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또 온라인상에서 이게 아무리 익명으로 보도가 돼도 거의 실명이 막 파악되고 이런 상황인데요. 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가장 익명으로 감추고자 하는 건 소속 기획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전에는 조금 누리꾼들끼리도 이걸 아직 확실하지 않은 거니까 우리 실명은 자제합시다. 이런 글들도 있었는데 네. 이 성폭력 문제가 굉장히 좀 예민하고 워낙에 올라온 그 표현이 사례가 그 폭로글이 너무 구체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피해자를 응원하는 예. 쪽의 목소리가 훨씬 큰 게 당연합니다. 피해자들이 스스로 자기들을 보호해서는 안 되겠죠. 맞습니다. 예. 지금 그런 상태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윤택 감독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이게 연희단 거리패라는 극단이 86년에 창단돼서 엊그제 해단 예. 해체를 선언할 때까지 존속돼 왔고 많은 배우를 배출했는데 이 극단 특성상 남자 배우도 있고 여자 배우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감독이 여자 배우들을 황토방으로 불러서 안마를 시키고 성추행으로 넘어갔다가 성폭행한 사례까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그때 우리가 의아했던 게 그럼 다른 배우들은 뭐 하고 있었나? 다른 선배들은 왜 이걸 뜯어말리질 않았나? 그렇죠. 근데 여기서 남자 배우들이 만약에 비겁하게 이 사실을 공공히 알면서도 외면하고 회피했다면 예. 그들이 방조범일 수도 있는데 심지어는 그 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한 그 조직 내에서는 또 혹은 교주와 같은 영향력을 가진 이 감독을 따라했을 다른 단어는 없었겠느냐. 예. 지금 아니나 다를까 밀양 영국 촌장은 2001년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좀 추가적인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예. 봐야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사실은 이전에 좀 상상할 수 없던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떤 일이냐면, 이전에 내가 성폭행을 당했어도 법적으로 이제 고소하고 그렇게 됐죠. 그렇지만, 실명을 거론을 하면서 언론에다가는 저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현행 우리 법이 명예훼손죄가 있는데, 사실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게 되면 처벌받게 돼 있어요. 예, 예. 만약에 허위면은 처벌의 강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 피해자들이 끙끙 앓아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법적으로 가야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워요. 그러면 실명이라도 거론해서 어떻든 간에 그 사실을 밝히고 싶은데 그 명예훼손죄 또 SNS에 올리면 정보통신망법에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그 미투의 많은 피해자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명예훼손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 네. 그럼 명예훼손죄가 이런 경우에 사실을 적시했다고 처벌한다는 것은 법의 정의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이번에 이 미투와 관련돼서 우리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보호법상 명예훼손 이런 부분들이 그러네요. 아마 굉장히 혁신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변곡점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한 가지만 보태드릴까요? 지금 이제 이윤택 연출과 관련해서 그전에는 이 연희단 패거리 바깥에 이미 그 이제 극단을 나온 배우들의 증언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내부 배우가 내 스승을 고발합니다 하면서 이 바로 우리가 다 눈앞에서 지켜봤던 사과 기자회견 그 사과를 연습했다. 연극처럼 연기처럼 연습했다는 내부 폭로를 했거든요. 예. 그 진정성까지 또 한 번 폭로.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내부 고발이 나오기 시작하면 지금 극단을 나온 사람, 이미 내가 배우가 되기를 포기한 사람, 예. 이런 사람들의 증언 이상이 되기 때문에 폭발력은 훨씬 커질 거라고 봅니다. 판본이 계속적으로 좀 네. 이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 영화 가면은 앞으로 연기자를 꿈꿀 거예요. 그런데 연기자로 가장 잘 나가는 교수님이 나를 오피스텔로 불렀어. 근데 왜 불렀는지는 잘 몰라. 처음부터 거기 이상한 될 거야 이러고 거부하기가 힘들거든요. 네, 예. 그래서 또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잇따라서 몇 번 일어나다 보면은 처음에는 고민을 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좀 이렇게 피해자가 어떤 2차 피해를 우려해서 자포자기하는 면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피해자는 너한테도 뭔가 잘못이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비난하는 거는 잘못했다고 봐요. 예. 근데 여기서도 이 학생이 이제 전 학생 얘기하는 게 왕이었다, 조민기 씨는. 이런 표현들을 저희가 많이 듣게 되는데 여기는 학교란 말이에요. 그렇죠. 관리 감독을 받는 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른 그런 어떤 분야보다도 학교가 굉장히 좀 심한 면이죠. 오히려? 그러면 예. 왜냐하면 교수는 뭔가 수업도 지도하지만 학점을 주의하고 또 학점을 잘 받아야 장학생이 될 수 있고 나중에 취직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화계나 또 연극계, 연예계 같은 경우에는 교수가 어느 정도 지명도가 있는 배우냐에 따라서 어차피 그 세계는 좀 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잘못된 평가를 받으면 결국 나중에 왕따가 되고 자기가 원하는 연기를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뭐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 그게 일종의 뭐 연애 권력, 문화 권력, 교수 권력이라고 이렇게 칭할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요, 저 오피스텔이 그 조민기 씨가 일하는 오피스텔이 아니고 어제는 저희가 조민기 씨 측의 입장을 받아내가지고 루머라고 좀 전해들었었는데 네. 최영일 평론가님 구체적으로 네. 실제 피해 맞습니다.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윤택 감독하고 거의 비슷한 패턴인 게, 예. 자, 기자회견을 해서 성추행은 맞다, 사과한다, 그런데 성폭행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구체적인 실명 폭로가 이어지잖아요. 예. 조민기 교수도 아주 비슷합니다. 사실은 이제 성추행의 뭔가 루머 같은 것들이 청주대 안에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지난해에 국민신문고에도 올라왔고, 학교에서 3개월 정직 처분도 내렸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학교 측은 이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고 있다. 이걸 경찰이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 교수 쪽에서는 이건 루머일 뿐이지 예. 사실은 없었다. 예를 들면 가슴으로 연기하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신체 접촉을 툭 했는데 이것을 오해한 것 같다. 이런 이제 해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송하늘 신인 배우인데요. 실명을 얘기를 했어요. 청주대 예. 13학번이니까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그야말로 사회에 갓 나온 신인 배우인데 지금 아까 나온 구체적인 진술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개인의 경험이었을 뿐만 아니라 선후배들에게 공공연한 사실이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예. 송하늘 배우 한 명이 아니라 청주대에서 연기를 전공하던 많은 졸업생과 재학생들의 줄이은 폭로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예. 매우 구체적이에요. 예. 근데 아까 이 나온 얘기처럼 자꾸 오피스텔에 불러서 많은 부담들을 느꼈고 심지어는 남자친구를 동행해서 가기까지 했는데 술을 거기서 먹고 남자친구가 잠이 들자 성추행을 했다라는 정황도 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민기 교수가 이것을 정말 대대적으로 반박하지 않는 한 뭐 이제 한두 개의 루머를 가지고 해프닝으로 치부하기에는 이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 되지 않았나 예. 하는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피해 사례들을 보면 공통점적들이 있어요. 공공연한 사실이었고 꼭 오피스텔로 불러들였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공공연한 사실이었지만 누구나 알지만 구체적으로 말하지도 않고 말리지도 않고 그냥 지켜만 말리지도 보고요. 않고. 예. 또 오피스텔에 불려가는데 혼자 불러도 만약에 가지 않으면 올 때까지 전화를 하거나 선배를 통해서 다시 전화하거나 같이 있는 친구에게 전화하거나 주변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또 갈 때는 이 피해자들이 듣는 얘기가 또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거길 왜 갔어? 네가 최신을 잘했어야지. 이 어떤 이런 폭행이 성폭력이 이어지는 거야. 이런 게 있죠. 이게 내 탓이었나 봐. 내가 그때 대응을 잘못했나 봐.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생각을 그렇죠. 피해자가 숨게 되는 게 이게 송하늘 씨의 표현입니다. 피해자를 숨게 만들고 자책하게 만들어서 가해자들의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간다. 그래서 말하자면 그 안전한 세상 속에서 조민기 씨는 이제 서울서 강예로 내려오면 그러니까 주거용 오피스텔이죠. 네. 원룸처럼.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에 당연히 학생을 부르면 안 되는 거죠. 네. 왜냐면 그건 사적인 공간 아니에요? 그럼 연기지도라든지 학교와 관련된 일이 있으면 학교에서 다 해결하면 되는 건데 오피스텔을 불렀다는 것은 뭔가 사적인 그런 감정이 있었다는 걸 보이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뭐 그 대부분이 많은 경우가 특히 성추행과 관련돼서는 격려 차원에서 했다. 그리고 네. 그 당시 상황이 여러 명의 사람도 있었는데 내가 성추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지 그런 식으로 많이 변명을 해요. 그런데 지금 뭐 다 공통적이죠.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당했던 그 방법이 보면 다 공통적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떤 성추행을 한 사람들은 자기 스타일을 똑같게 피해자들한테 적용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상습이 되는 것이고 예. 피해자들 말을 전부 다 종합해보면 가해자의 어떤 성추행 스타일이 딱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한 명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여러 명이 거의 공통된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 자체는 가해자보다는 피해자 말이 훨씬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조민기 씨가 직접 좀 해명을 했는데 아까 김광삼 변호사님 얘기한 것처럼 격려 차원이었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벌어진 게 오피스텔이 가장 은밀하고 예. 조금은 의도성이 강해 보여요. 그 공간 자체가. 이게 우선 본인뿐 아니라 여러 그 친구들에게 했고 심하게는 그 오피스텔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은밀한 장소 아닙니까? 그리고 권력 관계가 학교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예. 교수 대 제자 오피스텔에 가면 교수가 학생으로 나를 불렀지만 그 속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예. 또 다른 여자친구와 화장실에 들어가서 물을 틀어놓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말도 하고 화장실 어떻게 창문으로 달아놔야 되나 예. 그러고 나면 또 내일은 어떻게 만나야 되나 이런 식으로 하다 또 둘이 손잡고 뛰쳐나오고 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걸 보면 예. 조민기 씨는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해명하지 않는 한 대중은 아마 그 해명을 믿기 어려울 겁니다. 전재현 변호사님, 뭐 이 내용을 저희가 다 전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내용을 보셨을 테니까 성추행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예, 지금 오피스텔로 불러가지고 술을 마시고서는 뭐 이렇게 침대에 눕혀서 어떻게 스킨십을 하고 이런 예.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신체적인 접촉을 행한 경우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성희롱의 범위를 넘어서 성추행으로까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먼저 그 여학생들에게 하는 말이 그럼 오피스텔 왜 갔어? 이렇게 물어보는 예.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요. 오피스텔이라는 게 업무 공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실이 아니라 오피스텔로 불렀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할 수는 있는데 그건 뒤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고서 판단하는 문제고 내가 학생의 입장에서 청주대 연기